비가 쏟아지던 그날, 보미는 수술실에서 칼을 들고 있었다. 환자의 가슴이 열린 채로 심장이 고동치는 소리가 그녀의 귀에 메아리 쳤다. 박 박사, 빨리, 간호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보미의 손이 떨렸다. 아니, 손이 아니라 마음이 어젯밤 연인이 보낸 메시지가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미안해, 보미야. 나 이제 안 돼. 남자가 필요해. 그 한 문장이 그녀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칼이 미끄러지듯 환자의 혈관을 건드렸다. 박 박사, 비명이 터져나왔다. 보미는 칼을 놓쳤다. 수술실이 소란에 휩싸였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삼키며 생각했다. 왜 나일까? 왜 항상 나만 버림받는 거지?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고 비는 그 차가움을 더 키웠다. 보미는 32살, 서울대학교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천재 주치의였다. 그녀의 일상은 병원의 흰 벽과 환자들의 신음소리로 가득 찼다. 가족은 그녀를 자랑스러워했지만 그 자랑 뒤에는 항상 언제 결혼할 거야 라는 압박이 따라왔다. 한국 사회에서 여자가 30을 넘기면 결혼은 의무가 된다. 보미는 그 압박을 피하기 위해 연애를 시작했지만 결국 그 연애마저 그녀를 배신했다. 은하는 그녀의 첫사랑이었다. 함께 한강을 걸으며 꿈을 나눴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칼날처럼 가슴을 베었다. 수술실에서의 실수는 그녀의 커리어의 치명타였다. 상사인 김 과장은 그녀를 불러 세우며 말했다. 박보미, 내가 왜 이러는 거야? 환자 목숨이 달렸어. 정신 차려. 보미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울부짖었다. 내 마음이 먼저 죽었는데 어떻게 환자를 살릴 수 있지? 그녀는 퇴근 후 병원 근처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다. 문을 열자마자 싱크대에서 물이 새는 소리가 들렸다. 아, 또야. 보미는 한숨을 쉬며 수건을 대고 버텼다. 한국의 원룸 생활은 이런 작은 불편으로 가득하다. 바쁜 직장인들은 집을 쉬는 곳이 아니라 버티는 공간으로 삼는다. 그날 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은하의 번호를 지웠다. 하지만 지워지지 않는 건 마음의 상처였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는 서울 거리를 보며 보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그만 사랑할래? 사람 믿지 말아야지. 그 순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배관공 왔습니다. 낯선 목소리였다. 보미는 문을 열었다. 문 앞에 서 있는 여자는 작업복 차림으로 머리에 헬멧을 쓰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은미라고 합니다. 싱크대 고치러 왔어요. 은미의 미소는 비바람 속에서도 따뜻했다. 그녀는 28살, 시골에서 올라와 서울에서 배관 일을 하는 평범한 노동자였다. 손에는 도구 상자가 들려 있었고 눈빛에는 피로가 스며 있었지만 그 피로 속에 숨겨진 생기가 보미를 사로잡았다. 은미는 집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와, 비가 많이 오네요. 집이 춥겠어요. 난로 켜세요. 그녀의 말투는 제주 사투리가 살짝 섞여 있었다. 제주에서 태어나 서울로 올라온 그녀는 한국의 타지 생활의 고단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보미는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다. 어떻게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세요? 은미가 싱크대 아래로 몸을 숙이며 대답했다. 돈 벌어야죠. 가족한테 용돈 보내야 하고 서울 물가 비싸서요. 하지만 재미있어요. 사람들 집 고치다 보면 그 집주인의 사연도 좀 알게 되잖아요. 그녀의 손놀림은 능숙했다. 고장난 파이프를 풀고 새 부품을 끼우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보미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다. 마치 자신의 상처를 고치는 듯 했다. 작업이 끝나자 은미는 손을 씻으며 말했다. 다 됐어요. 이제 물 안 새요? 커피 한 잔 드릴까요? 보미는 놀라 물었다. 제가 사야 하는데 은미가 웃었다. 아니에요, 박 선생님. 병원에서 뵌 적 있어요? 주치의시잖아요.
환자들 살리는 분께 커피 한 잔이 뭐 대수예요. 보미는 그녀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 사람이 날 어떻게 알아? 은미는 창밖비를 보며 덧붙였다. 비 오는 날은 항상 외로워지죠. 저도 그래요. 제주 집 생각나고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은미는 제주 바다의 푸른 물결, 할머니가 해주시던 갓김치 맛을 이야기했다. 보미는 서울의 번잡함, 병원의 압박을 털어놓았다. 그 밤, 비는 그쳤지만 보미의 마음속 비는 조금씩 잦아들었다. 다음 날 아침, 보미는 병원으로 출근하며 은미의 미소를 떠올렸다. 그냥 배관공일 뿐이야. 하지만 그 미소는 그녀의 하루를 밝혀주었다. 환자 차트를 보며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오늘은 실수 안 할게. 오후, 병원 로비에서 물이 새는 소리가 났다. 또 배관 문제였다. 직원이 불평하며 말했다. 그 은미 씨 또 불러야겠네요. 그녀가 제일 빨라요. 보미의 심장이 뛰었다. 우연인가, 운명인가. 은미가 다시 나타났을 때 그녀는 작업복 위에 코트를 걸치고 있었다. 박 선생님, 또 뵈네요. 이번엔 병원인가 봐요. 보미는 웃었다. 네, 제 고장 난 부분이 많아요. 은미가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그럼 제가 다 고쳐줄게요. 마음까지. 그들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서울의 겨울거리에서 비와 눈이 섞인 날씨처럼 두 여자의 인연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보미는 병원에서 환자들의 고통을 치유하지만 자신의 상처는 은미의 손길로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은미는 매일 아침 제주 할머니의 사진을 보며 출근했다. 할머니, 서울에서 잘 지내요. 그녀의 삶은 고단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가족애가 있었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이렇게 작은 추억으로 버틴다. 보미와의 만남은 그녀에게 새로운 빛이었다. 박 선생님, 다음에 한강 가요. 제주 바다처럼 예쁜 곳이래요. 며칠 후, 보미는 은하로부터 마지막 연락을 받았다. 보미야, 미안해. 나 이제 행복해. 그 메시지가 그녀를 무너뜨렸다. 병원 화장실에서 울던 그녀를 우연히 본 은미가 다가왔다. 박 선생님, 왜 그래요? 보미는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버림받았어요. 사랑이 다 속이었대요. 은미는 조용히 그녀를 안아주었다. 저도 그래요? 예전에 비슷한 일 있었어요. 하지만 진심은 있어요. 기다리다 보면 오는 거예요. 그 안아줌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시작이었다. 서울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두 마음이 스르륵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봄이 다가오던 3월, 서울의 체리 블라썸이 피기 시작했다. 보미는 병원의 창가에서 그 꽃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은하와 함께 이화동의 벚꽃길을 걸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보미야, 우리 영원히 함께하자. 그 약속이 산산조각 난 지 석 달.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메마른 땅 같았다. 하지만 은미의 존재가 그 땅에 물을 주고 있었다. 은미는 매주 보미의 원룸을 방문했다. 이번엔 수도꼭지예요. 또 고장 났네요. 실제로는 고장이 아니었다. 보미가 일부러 연락을 한 적도 있었다. 은미 씨, 바쁘지 않으면 커피나 한잔 해요. 은미는 제주에서 올라온 지 5년째였다. 그녀의 가족은 작은 마을에서 과일을 재배했다. 아버지는 조기 은퇴 후 제주에서 고구마 농사를 지었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생선 팔기를 도왔다. 은미는 대학을 포기하고 서울로 올라와 배관 기술을 배웠다. 돈이 필요했어요. 동생들 공부시키려면 그녀의 말에는 한국의 효도 정신이 스며 있었다. 부모를 위해 자식을 희생하는 그 오랜 전통. 서울에서 그녀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다. 주말에는 명동의 길거리 음식을 사 먹거나 한강공원에서 책을 읽었다. 박 선생님처럼 똑똑한 사람은 아니지만 책 좋아해요. 김영하 소설 읽어요?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다. 어느 토요일, 은미가 보미를 제안했다. 한강 가요.
벚꽃 피었대요. 보미는 망설였다. 병원 근무가 하지만 결국 따라 나섰다. 여의도 한강공원, 벚꽃 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그곳. 은미는 도시락을 싸왔다. 제주 스타일이에요. 고등어 구이랑 김치. 보미는 웃었다. 서울에서 이런 걸 먹다니 신기해요. 그들은 강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은미가 말했다. 저 예전에 연애했어요. 여자랑. 하지만 끝났어요. 가족이 알면 안 돼서. 보미의 눈이 커졌다. 나도. 그래요. 은하가 날 버렸어요. 정상이 아니라고. 두 여자의 시선이 마주쳤다. 공기 중에 스며든 긴장감. 은미가 손을 뻗어 보미의 손을 잡았다. 우리 비슷하네요. 하지만 그 상처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요. 그 손길은 부드러웠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였다. 드라마에서는 로맨틱하게 그려지지만 현실에서는 가족의 눈초리와 사회의 편견이 기다린다. 보미는 의사로서 더 그랬다. 환자들한테는 솔직해야 하는데 내 삶은 숨겨야 해. 은미가 대답했다. 저는 노동자라서요. 그냥 일만 하면 돼요? 사랑은 몰래 하는 거죠. 그날 그들은 벚꽃 아래서 키스를 나누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열렸다. 보미는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다. 은미 씨, 그녀의 미소가 제주 바다처럼 푸르다. 나를 치유해주는 병원 생활은 여전했다. 보미는 이제 실수를 줄였다. 환자 한 명, 폐암 말기 할머니를 돌보며 그녀는 생각했다. 인생은 짧아요. 후회 말아야 해. 그 할머니는 보미에게 말했다. 선생님,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어. 가족이 아니어도 돼. 그 말은 보미의 가슴을 울렸다. 은미와의 만남은 매일 이어졌다. 은미가 보미의 집에 올 때마다 그들은 한국 드라마를 보며 웃었다. 사랑의 불시착처럼 국경을 넘어선 사랑 이야기. 우리도 이렇게 될까? 은미가 물었다. 보미가 대답했다. 될 거예요. 진심이라면. 하지만 갈등의 씨앗은 싹트기 시작했다. 보미의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왔다. 전통적인 한국 엄마, 머리에 상투를 틀고 한복 치마를 입은 모습. 보미야, 결혼 생각은 안 해. 식탁에서 김치찌개를 먹으며 물었다. 보미는 대답을 피했다. 엄마, 바빠서. 어머니가 한숨 쉬었다. 너만 30 넘었어. 동네 애들은 애 낳고 사는데 그 압박은 보미를 짓눌렀다. 어머니가 떠난 후 그녀는 은미에게 전화했다. 은미야, 만나자. 지금 그들은 남산타워 아래 카페에서 만났다. 보미가 울었다. 가족이 날 이해 안 해. 나 같은 애는? 결혼 못해. 은미가 그녀를 안았다. 저 가족도 그래요? 제주에서 딸이 이상하다 소문났어요. 하지만 사랑하면 돼요. 우리끼리. 그들의 관계는 깊어졌다. 은미는 보미에게 제주 민요를 불러주었다. 바람이 분다. 내 마음처럼. 보미는 은미에게 의학 지식을 가르쳤다. 심장이 뛰는 이유, 사랑 때문이야. 서울의 밤거리는 그들의 비밀스러운 무대였다. 인사동의 골목에서 찻집에 앉아 녹차를 마시며 속내를 털어놓았다. 은미야, 너 없인 못 살아. 하지만 은미의 과거가 드러났다. 그녀의 전 연인, 지은. 제주에서 함께 살던 시절, 지은은 보미처럼 배신했다. 너랑은 안 돼. 남자랑 결혼할래. 그 상처가 은미를 서울로 쫓아냈다. 박 선생님, 나도 무서워요. 또 상처받을까봐. 5월, 벚꽃이 지고 장미가 피던 날, 그들은 한강에서 보트 타기를 했다. 물결이 출렁이는 가운데 은미가 말했다. 보미야, 나의 사랑해. 그 말은 강물처럼 보미의 마음을 적셨다. 나도. 진심으로 그들의 입술이 스쳤다. 가볍게, 하지만 깊게. 한국의 봄바람이 그 키스를 축복하듯 불었다. 하지만 그 순간
보미의 핸드폰이 울렸다. 병원에서. 박 박사, 응급 환자요. 빨리 와요. 로맨스는 현실로 돌아왔다. 보미는 달려갔다. 은미는 강변에 남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 사랑 지켜낼 수 있을까? 여름이 다가오며 그들의 일상은 더 바빠졌다. 보미는 수술 스케줄로 지쳤고 은미는 더운 날씨에 배관 공사로 땀을 흘렸다. 하지만 주말마다 그들은 만났다. 시장에서 삼겹살 구워 먹으며 우리 미래는 을 이야기했다. 은미가 꿈꾸었다. 작은 집에서 함께 김치 담그작. 보미가 웃었다. 좋아. 제주 가서 배울게. 그 꿈은 아름다웠다. 하지만 현실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여름의 더위가 서울을 휘감던 7월, 보미와 은미의 사랑은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불꽃은 동시에 타인을 태울 수 있었다. 보미의 병원에서 동료 의사, 민준이 그녀를 좋아했다. 보미 씨, 저랑 데이트 어때요? 그는 전형적인 한국 남자, 안정된 직장과 부모님 인정을 가진. 보미는 웃으며 거절했다. 미안해요, 오빠. 저 관심 없어요.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날 그는 보미의 원룸 앞에서 은미를 봤다. 누구세요? 배관공, 그의 눈빛에 의심이 스쳤다. 은미는 어색하게 웃었다. 네, 그냥. 고치러 왔어요. 그 사건은 보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은미야, 우리 조심해야 해. 병원 사람들이 소문내면. 은미가 대답했다. 알아. 나도 제주 가족한테는 못 말해. 한국 사회의 보수성은 그들의 사랑을 옥죄었다. 뉴스에서는 LGBT 권익을 논하지만 가족 모임에서는 그런 건 서양 이야기라며 외면한다. 보미는 어머니와의 통화에서 또 압박을 받았다. 보미야, 민준 씨 어때? 좋은 집안이야. 보미는 속으로 울었다. 엄마, 나 여자 좋아해.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은미의 삶도 평탄치 않았다. 그녀의 동료, 태호가 그녀를 좋아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그는 은미야, 나랑 사귀자. 서울에서 같이 살자. 은미는 웃으며 거절했지만 태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날 그는 은미의 아파트로 찾아왔다. 너 여자랑 사귀는 거 알아? 이상해. 은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태호야, 그만해. 내 사생활이야. 하지만 태호의 말은 그녀를 흔들었다. 한국에서 그런 거 오래 못 가. 가족 버림받아. 은미는 보미에게 그 일을 털어놓지 않았다. 대신 더 은밀히 사랑했다. 8월, 그들은 제주로 여행을 갔다. 은미의 고향. 비행기에서 보미가 물었다. 가족 만날까? 은미가 고개를 저었다. 아직. 무서워. 제주에 도착하자 푸른 바다가 그들을 맞이했다. 은미의 집은 작은 한옥, 마당에 고구마가 말라가고 있었다. 어머니가 반겼다. 은미야, 친구 데려왔어. 보미는 긴장하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박보미입니다. 어머니는 김치전과 고등어구이를 대접하며 물었다. 서울에서 뭐 하세요? 의사예요. 어머니의 눈이 밝아졌다. 아이고, 좋은 사람이네. 우리 은미처럼 일만 하는 애랑 잘 맞을 거야. 그 말에 은미와 보미는 서로 쳐다보았다. 숨겨진 비밀. 제주에서의 나날은 꿈 같았다. 성산일출봉에 올라 바다를 보며 은미가 말했다. 여기서 자랐어. 바람소리가 내 노래야. 보미가 대답했다. 나랑 함께라면 어디든 집이야. 그들은 해변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제주의 검은 현무암과 푸른 물결이 그들의 사랑을 증언했다. 하지만 갈등이 터졌다. 은미의 동생, 민수가 보미를 의심했다. 누나, 왜 여자 데려와? 이상한 소문 들었어. 은미가 소리쳤다. 민수야, 그만해. 내 인생이야. 그날 밤, 은미는 보미에게 울었다. 미안해. 가족이 날 버릴까 봐.
서울로 돌아온 후 그들의 관계는 더 깊어졌다. 보미는 은미에게 반지를 샀다. 약속이야. 영원히 은미가 눈물을 글썽였다. 고마워, 보미야. 하지만 민준의 질투가 폭발했다. 그는 병원에서 보미를 따라다니며 물었다. 그 배관공이랑 뭐야? 너 레즈비언이야. 보미는 부정했다. 오빠, 그만해. 하지만 소문은 퍼졌다.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박보미, 이상한 관계래. 보미의 상사는 그녀를 불렀다. 보미 씨, 사생활은 자유지만. 병원 이미지 생각해. 그 압박은 그녀를 무너뜨렸다. 은미도 태호로부터 위협을 받았다. 너, 그 의사랑 헤쳐. 안 그러면 내 가족한테 말할게. 은미는 공포에 떨었다. 왜 그래? 나한테 왜? 태호가 웃었다. 너 같은 애, 서울에서 못 살아. 은미는 보미에게 털어놓았다. 보미야, 우리 끝내야 할까? 보미가 소리쳤다. 안 돼. 사랑하잖아. 그들은 한강에서 울었다. 사회가 우리를 갈라놓으려 해. 하지만 그 울음 속에 결의가 생겼다. 함께 싸우자. 9월, 추석이 다가왔다. 한국의 명절, 가족 모임의 시간. 보미는 어머니 집으로 갔다. 상투머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송편을 빚으며 물었다. 보미야, 남자친구 없어? 보미는 참다 말했다. 엄마, 나 여자랑 사귀어요.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가 울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너 미쳤어? 아버지가 소리쳤다. 집 나가. 그런 딸 필요 없어. 보미는 집을 나왔다. 비가 내리는 거리에서 그녀는 은미에게 전화했다. 은미야. 다 끝났어. 은미는 제주로 내려가 가족을 만났다. 어머니가 물었다. 서울 여자친구. 그게 무슨? 은미가 고백했다. 엄마, 사랑해요. 진심이에요. 어머니가 한숨 쉬었다. 한국에서. 힘들 텐데, 하지만 제주 어머니의 마음은 부드러웠다. 내 행복이 제일이야. 하지만 조심해. 은미는 서울로 돌아와 보미를 안았다. 우리 버틸 수 있어. 그들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더 단단해졌다. 하지만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가을바람이 서울의 거리를 스치던 10월, 보미와 은미의 관계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소문은 병원 전체에 퍼졌다. 민준이 보미의 상사에게 말했다. 박 박사, 그 여자랑 부적절해요. 환자들한테 안 좋아요. 상사는 보미를 소집했다. 보미 씨, 휴직해. 생각할 시간 필요해. 보미는 충격에 빠졌다. 왜요? 내 일과 무슨 상관이? 상사가 한숨 쉬었다. 사회가 그래? 한국에서 동성애는 아직 받아들이기 힘들어. 보미는 병원을 나섰다. 가을 단풍이 물든 거리에서 그녀는 울었다. 은미야, 나 직장 잃을지도 몰라. 은미도 위기에 처했다. 태호가 그녀의 가족에게 편지를 보냈다. 제주로. 은미가 여자랑 사귀어요. 이상한 짓 해요. 은미의 어머니가 전화했다. 은미야, 이게 무슨 일이야?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려. 은미는 제주로 날아갔다. 집에 도착하자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너 때문에 집안 망신이야. 아버지의 손이 올라갔다. 은미가 피했다. 아빠, 사랑이에요. 왜 이해 안 해? 어머니가 울며 말했다. 은미야, 서울 내려가. 여기 있지 마. 은미는 짐을 챙겨 서울로 돌아왔다. 보미야, 나 가족 잃었어. 두 사람은 한강 다리 아래에서 만났다. 가을잎이 떨어지는 가운데 그들은 서로를 안았다. 우리 때문에 다 망가졌어. 보미가 말했다. 은미가 대답했다. 아니야. 이건 우리의 선택이야. 하지만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싹 텄다. 보미는 어머니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보미야, 용서할게.
하지만 그 관계 끊어. 정상적으로 살아. 보미는 거절했다. 엄마, 이게 내 삶이야. 어머니가 끊었다. 그럼 너 혼자 살아. 갈등은 깊어졌다. 민준이 보미에게 접근했다. 보미야, 나랑 다시 시작해. 그 여자 버려. 보미는 화를 냈다. 당신 때문에 다 망쳤어. 민준이 웃었다. 너 스스로 망친 거지? 한국에서 레즈비언. 웃기지 마. 그 말은 보미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은미에게 말했다. 은미야, 나 지쳐. 잠시 떨어져 있을까? 은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왜? 우리 사랑 끝난 거야. 보미가 울었다. 아니, 지키려고. 하지만 무서워. 그들은 일주일 동안 연락을 끊었다. 보미는 원룸에 틀어박혀 한국 소설을 읽었다. 82년생 김지영처럼 여성의 고통을 다룬 책. 나도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은미는 배관 일을 하며 제주 민요를 흥얼거렸다. 바람아, 내 사랑 데려와. 하지만 태호가 다시 나타났다. 은미야, 그 의사 버렸어. 나랑 사귀자. 은미가 소리쳤다. 꺼져. 너 때문에 다 엉망이야. 태호가 위협했다. 내 가족한테 더 말할게. 사진도 있어? 은미는 보미에게 달려갔다. 보미야, 태호가 사진 찍었대. 우리 키스하는 거. 보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그들은 태호를 만났다. 카페에서. 태호가 핸드폰을 흔들었다. 이거 지우려면 은미야 나랑. 보미가 일어났다. 당신 범죄예요. 신고할게. 태호가 웃었다. 신고해봐. 누가 믿어. 노동자 여자가 레즈비언? 웃기지. 은미가 무너졌다. 보미야, 미안해. 내 탓이야. 그날 밤 그들은 싸웠다. 보미가 말했다. 은미야, 우리 끝내자. 너무 아파. 은미가 울부짖었다. 왜? 사랑하잖아. 보미가 대답했다. 사랑하지만 이 사회가 우리를 죽여. 은미는 집을 나갔다. 제주로. 혼자 생각할게. 보미는 홀로 남아 병원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마음은 텅 비었다. 환자를 보며 그녀는 생각했다. 내 심장 고장 났어. 누가 고쳐줄까? 11월 단풍이 지고 낙엽이 쌓이던 날 은미는 제주에서 보미에게 편지를 썼다. 보미야, 나 돌아갈게. 하지만 내가 원하면. 보미는 그 편지를 읽고 울었다. 은미야, 와, 나 없이 못 살아. 하지만 재회는 쉽지 않았다. 태호가 사진을 유포하려 했다. 소문은 더 퍼졌다. 보미의 어머니가 다시 연락했다. 보미야, 그만둬. 가족으로 받아줄게. 보미가 소리쳤다. 엄마, 이제 늦었어. 이 사랑 지킬 거야? 은미가 서울로 돌아왔다. 공항에서 보미가 기다렸다. 은미야, 그들은 안겼다. 하지만 태호의 위협은 여전했다. 그들은 변호사를 찾았다. 이건 프라이버시 침해예요.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은미가 말했다. 내가 일할게. 더 열심히. 보미가 대답했다. 함께 그들의 결의는 강해졌다. 하지만 배신의 칼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민준이 태호와 손을 잡았다. 그 여자들 무너뜨리자. 겨울의 첫눈이 서울을 덮던 12월, 보미와 은미의 사랑은 절정에 달했다. 태호와 민준의 음모가 드러났다. 민준이 병원에서 태호와 통화하는 걸 동료가 듣고 보미에게 말했다. 박 박사, 조심해. 그 새끼들 이상해. 보미는 증거를 모았다. 은미와 함께 경찰에 신고했다. 사진 유포 위협이에요. 도와주세요. 경찰은 한국의 프라이버시법을 인용하며 조사를 시작했다. 태호는 체포됐고 민주는 병원에서 해고됐다. 미안해, 보미야. 질투했어. 그의 사과는 늦었다.
하지만 승리는 쓰라렸다. 보미의 가족은 여전히 등을 돌렸다. 어머니가 마지막 통화에서 말했다. 보미야, 내 선택이야. 하지만 문은 열려 있어 보미는 울었다. 엄마, 고마워. 은미의 가족도 변했다. 제주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왔다. 은미야, 보미 씨 예쁘네. 잘 부탁해. 그 만남은 어색했지만 따뜻했다. 어머니가 김치찌개를 끓여주며 말했다. 사랑은 가족이야. 혈연이 아니어도 한국의 효도가 이렇게 확장되었다. 그들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한강이 보이는 곳, 크리스마스 이브, 눈이 내리는 밤, 보미가 은미에게 말했다. 은미야, 결혼하자. 법적으로 안 돼도 우리끼리. 이은미가 눈물을 흘렸다. 좋아. 영원히. 그들은 반지를 교환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우리 이겨냈어. 하지만 결말은 완벽하지 않았다. 보미는 병원으로 복구했지만 승진은 물 건너갔다. 은미는 배관 일을 계속했다. 사회의 편견은 여전했다. 길거리에서 수군거림, 가족의 한숨. 새해가 밝았다. 2026년 그들은 한강 벤치에 앉아 불꽃놀이를 봤다. 보미야, 후회 안 해? 은미가 물었다. 보미가 대답했다. 아니. 너 만나서 상처가 치유됐어. 은미가 웃었다. 나도. 내가 내 주치의야. 마음의 그들의 키스는 눈송이처럼 부드러웠다. 한국 사회는 변하고 있었다. 드라마에서, 뉴스에서 LGBT 이야기가 나오지만 여전히 길고 험난한 길. 하지만 그들은 걸었다. 손잡고. 보미는 환자들에게 말했다. 사랑은 약이야. 어떤 형태든. 은미는 제주 가족에게 편지를 썼다. 엄마, 행복해요. 보미 덕분에 가족은 천천히 받아들였다. 아버지가 말했다. 오라, 서울 올라갈게. 봄이 오며 체리 블라썸이 다시 피었다. 그들은 그 길을 걸었다. 우리 이야기 끝나지 않았어. 계속될 거야. 이 사랑은 비극이 아니었다. 상처 입은 마음이 서로를 치유한 인간적인 이야기. 서울의 번잡함 속에서 제주의 바람처럼 자유롭게. 주치의와 배관공, 그들의 진심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었다.